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제가 8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 제가 금요일쯤부터 이제 조금 온전하게 이제 힐링하고 휴식하는 데 좀 집중하고 싶어서 이제 뉴스도 안 보고 TV도 거의 안 보고 유튜브도 거의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아침에 이제 기사를 보고 씨발 이게 뭐야? 윤석열이 석방됐다고? 말이 돼 이게? 그래서 과정을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뭐 이 법리적인 부분은 뭐 법률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이 다루어 주셨지만 법률 전문가까지 그걸 봐야 됩니까? 한글만 읽을 줄 알아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를 다 알 수가 있는데 소위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관련 이런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어제 하루는 제가 이제 쭉 그냥 정보를 소비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정리도 따로 안 했고 뭐 하다가 이제 몇몇 이제 기사와 제 생각도 좀 담고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프에서 경공 뉴스토프에서 박진영 부원장님이 아마 저랑 똑같은 유튜브를 보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열린공감TV에서 이게 아마 뭐 사실이라고 밝혀졌다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열린공감에서 충분히 취재를 하고 크로스 체크까지 했다 정도가 이제 적당한 표현일 것 같은데 이 심우정이 이제 즉시 항고를 안 하는 바람에 윤석열의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근데 이 과정을 보면요. 이제 도대체 심우정이 왜 그렇게까지 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열린공감TV를 보면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마약 사건 외압 마약 수사 외압 사건으로 올라갑니다. 자, 압수한 마약의 양이 대한민국 역대 2번째 규모,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이 그냥 몸에 칭칭 감고 들어오고 아주 허술한 도마 안에 숨겨서 들어와요. 이건 안 걸릴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안 걸린 정도가 아니고 세관 직원들이 에스코트 해가지고 택시 태워서 보내버리죠. 그래서 이 사건을 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드러난 과정이 조금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떤 여자가 자기 발로 경찰서에 찾아왔답니다. 도저히 마약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나를 잡아가라. 해서 백혜련 경정과 이제 그 밑에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30여 명을 체포하고 파보니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셨다? 최대 규모의 마약이 어처구니 없이 세관원들이 뒤를 봐주는 방식으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마약이더라 까지가 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인천지검에서 이 사건을 덮고 중앙지검으로 보내서 중앙지검에서 덮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윤석열이 한동훈을 시킵니다. 이거 덮어라. 근데 이걸로 못 믿어왔는지 그때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가 전화를 했답니다. 이거 덮어라. 이걸로도 못 믿어왔는지 이러고 나서 한동훈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대통령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영부인이 그런
사적인 통화를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불가치화를 했는데, 그 뒤에 또다시 김건희의 오빠가 인천지검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중앙지검장 이원석, 인천지검장이 지금 이제 검찰총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인연인 거예요. 그리고 최대 규모의 마약 밀반입을 수사를 영부인과 대통령의 처남이 틀어막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정권이 바뀌면 특검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 열린공감TV의 그 기사를 보고, 지금의 검찰총장이 저렇게까지 윤석열을 풀어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진영 부원장님도 그걸 보고 이제 내용까지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살짝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저께인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전해드립니다. 그 열린공감TV는 직접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거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취재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 저도 처음엔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거 어쩌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제 막연한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준 게 이제 사장남천동이에요. 이게 이제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은 어떻게든지 윤석열이 죄송합니다. 윤석열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윤석열 편을 드는 척 하면서 대선을 이제 치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시킬 거다, 하여튼 그런 식의 제스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대선을 치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윤석열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같은 취재원인지 다른 취재원인지 모르겠는데, 사상남천동의 오창석도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도 비슷한 국민의힘 내부 제보를 받고 말을 하던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보다 더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풀려난 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제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윤석열이. 그리고 혹시라도 집회 현장에 올라가서 마이크라도 잡는 순간 국민의힘은 끝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풀려나온 상태에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혹은 진짜 올라가서 마이크라도 잡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 순간, 이번 조기 대선은 이번에 치러질 것이 거의 99.99% 확실한 조기 대선에서 구도는 이제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의 구도에서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선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악의 구도죠. 왜냐면 그거예요. 내가 시험을 한번 쳤는데 망쳤던 것 같아. 근데 그 망친 시험이 내가 왜 망쳤는지를 알게 됐어. 근데 그 시험을 다시 치게 해준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야, 너네 3년 겪어봤지. 이래도 윤석열 또 찍을 거야? 하는 대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풀려나 있는 게 꼬라지 베기 싫긴 하지만 도움이 되는 구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날에서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냥 화딱지나고 꼬라지 보기 싫고 짜증나는 거지만
이게 모든 일이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은 탄핵이 될 거고 그 내란 우두머리로 형사재판 받아가지고 아마도 영구히 이제 밖으로는 못 나오게 될 거고 조기 대선은 치러질 거고 정권 교체는 이루어질 건데 이 과정이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 현장을 나가시면 제 믿음의 근거를 거기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개헌 직후 제가 집회 몇 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그대로 온몸으로 느껴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절대로 이길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해도 질 수가 없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 시민들의 열망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화내거나 열받지 말자고요. 꼴배기 싫지만 이것도 이제 몇몇 법조인, 그러니까 그 변호사분들이 그러는데 이제 이 감옥 가는 게 그냥 들어가서 쭉 있는 것보다 중간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싫대요.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 생각하면 좀 더 쌤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나 들어가기 싫겠어요. 여튼 이 정도로 오늘은 일단 그 휴가 복귀 방송을 짧게 끝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보만 이제 소비만 쭉 하고 이거를 제가 아직 소화도 못했고 정리도 못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